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JD 벤스 부통령,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러시아 압박 전략 발표,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은행주 매도 앤드 주류회사 매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는 미국 부통령 JD 벤스가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협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내용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JD 벤스 부통령의 강경 발언. 푸틴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와 군사 옵션 고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JD 벤스 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모스크바에 제재를 가하고 군사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벤스 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앞서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파병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략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벤스 부통령은 이번 협상의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전략은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을 가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다. 군사적 압박도 고려해 푸틴이 무력 사용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푸틴과 젤렌스키 모두에게 유연한 협상 조건을 제공해 빠른 합의를 이끌어낸다. 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러시아가 협상에서 성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 이를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푸틴에게 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협상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는 점을 설득하는 전략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유럽과의 관계 변화. 이민 정책과 민주주의 가치 문제 제기. 벤스 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이민을 막고 전통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에게 한 발언. 대량 이민을 중단해야 한다. 반체제 정당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전통적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그는 유럽 주류 정치인들이 반이민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유럽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의 개입이 아니라 대규모 이민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다 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넷째, 푸틴과 러시아의 입장. 중국의 동생이 될 것인가? 벤스 부통령은 러시아가 현재 서방 제재로 인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푸틴에게 던진 메시지. 러시아는 협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되는 것이 러시아의 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장에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걸 얻어라. 즉, 미국은 푸틴에게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러시아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 협상 성공할까? 푸틴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강력한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의 유연성을 유지하되 강경한 옵션도 고려 중이다.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반이민 정책과 전통적 가치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전략이 성공할까요?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변화를 줬는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버크셔 해서웨이 대형 은행주 매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4분기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지분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세부 내용.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존 보유 지분 중 15%를 매도, 시티그룹 무려 75%의 지분을 줄임.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버크셔가 약 10년 전에 주당 7달러에 매수했던 주식인데요. 현재 주가는 약 47달러이므로 상당한 수익을 보고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팔았을까? 전문가들은 버크셔가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일부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둘째,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주류회사 신규 매수. 반면 버크셔는 맥주와 와인, 주류를 생산하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에 새롭게 투자했습니다. 투자 내용. 560만 주 매입 약 10억 달러 규모. 컨스텔레이션 주가는 버크셔의 매입 소식 이후 6.6% 상승. 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샀을까? 올해 초부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주가는 27% 하락하며 저평가된 상태였음. 현재 예상 주가 수익 비율 21배 미만으로 시장 평균 대비 저렴함. 코로나 맥주, 모델로 같은 인기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라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됨. 맥주 앤드 주류 산업에 대한 투자 방향. 최근 주류 시장은 다소 침체되어 있지만 버크셔는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애플 지분 유지, 여전히 버크셔 최대 보유 종목. 애플은 여전히 버크셔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플 보유 현황. 4분기 동안 애플 주식 3억 주 유지. 총 보유 가치는 약 730억 달러. 이전에 버크셔가 애플 지분을 줄일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이번 보고서를 보면 추가 매도는 없었습니다. 왜 유지했을까? 워런 버핏은 과거 인터뷰에서 애플은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버크셔가 애플을 계속 장기 보유할 것임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넷째, 도미노 피자 앤드 기타 종목 변화. 버크셔가 추가 매수한 종목. 도미노 피자 지분을 거의 2배로 증가 240만 주. 버크셔가 줄인 종목. 브라질 금융사 NU 홀딩즈 50% 이상 감소 4,020만 주. 케이블 회사 차터 커뮤니케이션즈 30% 매도 200만 주. 리버티 포뮬러 ONEF 11% 매도 680만 주. 투자 전략 변화. 성장성이 불확실한 금융 미디어 기업의 지분을 줄이고 전통적인 소비재 외식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다섯째,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 증가. 4분기 동안 버크셔는 60억 달러의 순매도를 기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도액 약 50억 달러. 시티그룹 매도액 약 30억 달러. 버크셔의 현금 보유량 변화. 2024년 3분기 말 기준 3,100억 달러. 4분기 매도 후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 즉, 버핏은 현재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주식시장이 고평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째, 버크셔 신중한 매도와 선택적 투자. 대형 은행주 비중 축소 고금리 불확실성 고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신규 투자 저평가 기회 포착. 애플 지분 유지 장기 보유 전략 확인. 도미노 피자 추가 매수. NU 홀딩즈 케이블 업계 비중 축소. 60억 달러 순매도 앤드 현금 증가 신중한 투자 태도 유지. 그렇다면 버핏의 다음 움직임은? 현재 시장이 고평가 상태라 더 큰 기회를 기다릴 가능성. 현금 보유를 늘리면서 초평가 종목을 찾을 것. 추후 대형 인수합병 가능성도 있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